뉴욕 맨해튼에서 4층 높이의 주차장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의 한 한인마켓이 과거 한국산 생전복을 판매하다 적발돼 수십만 달러의 벌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 마켓 측은 불법 사실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LA시의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인력 강화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야간 열차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할리우드 작가 노조가 과중해진 업무에 비해 임금은 그대로라는 이유로 임금 인상을 목표로 파업 예고에 나섰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미국 워싱턴 DC를 넘길 정도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핵 위협 4대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의에 출석해 현재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를 관통해 동쪽 끝에 있는 수도 워싱턴 DC를 넘길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Korean War has not ended. We're in armistice, and the Kim regime has developed capabilities that reach beyond Seoul, Tokyo, Washington, D.C., and the capitals of the United Nations. 그는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두고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고체 연료 미사일의 기동력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전략적 최전방에서 미국 본토와 동맹국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김정은이 적대 행위를 재개한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핵 위협에 초점을 맞출 거라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핵 위험 국가로 언급했습니다. I'm grateful to Japan for the high priority that it has placed on countering nuclear threats, including from the DPRK's dangerous ballistic missile launches, Iran's expansion of its nuclear activities. 그러면서 이런 활동이 핵 위험을 해결하려는 G7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핵을 매개로 한 서방의 결속 강화에 맞서기라도 하듯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장관도 회담을 갖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두 나라 사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맨하튼에 있는 비밀 경찰서를 적발했다며 중국계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 건물 외벽에 적힌 한자는 창러공회. 미국 내 푸젠성 출신들의 향후회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이 사무실은 간판만 향후회를 내걸었을 뿐 실체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였습니다. FBI는 중국 공안의 지시를 받아 미국 내 중국인들을 감시해온 창러공회 회장 루젠왕과 천진핑 2명의 중국계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밀 경찰서를 통해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고 중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The NPS has repeatedly and flagrantly violated our nation's sovereignty, including by opening and operating a police station in the middle of New York City. 미국 법무부는 중국이 여론 조작 활동도 벌였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수잔, 위스콘신주에 사는 줄리 등 가상의 미국인 계정을 만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이 아닌 미국의 실험실에서 발병했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중국 반체제 인사를 비하하거나 위협하는 데 활용했다는 겁니다.
these kind of behaviors should not be tolerated. It's about our sovereignty. Their willingness to take that kind of actions on American soil is bone-chilling. 올해 초 뉴욕 사무실이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지목되자 중국 측은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장소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송파구의 한 중식당이 중국의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식당 대표가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가 발표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체포와 기소가 이뤄진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이들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뉴욕 맨하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주차장 건물이 완전히 붕괴돼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 맨하튼의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주차장 건물이 붕괴되면서 건물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물 콘크리트 바닥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차된 차량들도 모두 땅으로 곤두박질쳐 대형 차량 파손 피해도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붕괴되기 시작하자 한 여성은 빨리 나오라고 외치는 긴박한 영상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 건물에 있던 직원 6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ll, at first I thought it was the freight elevator going up or down, but then it got louder, and then there was a movement noise that was not, the usual sound. So then all of a sudden the building was starting to shake tremendously, and the noise also was quite loud. Our preliminary response centered on making this area safe. That includes traffic control and evacuating the nearby Pace University building, which was deemed unstable at that time. As indicated, it's a structural collapse at this moment, and what we observed from a picture drone deployed, and we observed that there are 4-story building all the way pancaked collapse all the way to the cellar floor.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을 벌이는 도중에도 건물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자 결국 소방관들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경찰 로봇인 디지독을 투입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건축국장은 해당 주차장 건물이 지난 2003년부터 건설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의 한인마켓이 수년 전 한국산 생전복을 판매하다 적발돼 당국에 수십만 달러를 물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복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인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만 금지됩니다. 마켓 측은 LA 국제공항을 통해 도매 업체에 반입된 전복을 구입했을 뿐이라면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 해외 대부분의 생전복의 수입이나 판매는 불법입니다. 토종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LA 지역의 대형 한인마켓이 지난 2018년 이 같은 한국산 생전복을 판매하다 적발돼 수십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주 당국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문에 따르면 해당 한인마켓에서 팔던 전복을 수거해 DNA를 분석한 결과 외래종으로 확인됐다면서 한국산 생전복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벌금과 조사 비용 등을 포함한 2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모든 기업과 업체들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한인마켓 측은 당국의 지적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한국산 생전복을 취급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해당 전복은 LA 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돼 통관 절차를 마친 상태였고 마켓 측이나 거래를 하던 도매업체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또 당국에 적발된 지 2년 후 갑자기 검찰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이란 연락을 받았다면서 재판까지 가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소송과 관련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한인마켓과 식당들은 해당 마켓이 당국에 적발된 후에나
한국산 생전복의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당시 전복 수입 규정에 대한 당국의 사전 고지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은 한국산 전복 취급을 아예 안 한대. 갖고 온 사람들도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2018년도, 19년도 이후는 아예 들여오지 않는데 한국산 전복은 법적으로 들여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몰라서 2018년도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 사건 이후로는 수산업에 종사한 사람은 아무도 전복 들여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한인마켓들은 한국산 생전복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일부 한인마켓들도 최근 과거 한국산 생전복 판매와 관련해 당국의 소송 고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합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어제 LA 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LA시 전역의 치안 강화를 위해 LAPD 인력 충원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y budget includes a $250 million investment to scale Inside Safe citywide. My budget proposal calls for urgent action to hire hundreds of officers next year on the way to restoring the department to full strength. 현재 LAPD 경관 수는 지난 2019년에 비해 1,000명이나 줄어들어 9,1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경찰 인력 감소가 치안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한편 이 같은 경관 감소 현상은 LA뿐만 아니라 뉴욕과 필라델피아 경찰국 역시 각각 8%와 9% 감소했으며 이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공권력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비판적으로 나오면서 경관들의 환경도 바뀌어 채용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동 가능한 야간 열차가 내년에 생길 전망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인 드림스타 라인즈는 빠르면 2024년 여름 개통을 목표로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야간 열차 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열차는 밤 10시에 출발해 산타바바라와 산호세, 산루이스 오비스포에 정차한 후 오전 8시 30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또한 이용 요금은 좌석에 따라 $300, $600 그리고 $1,000 선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드림스타는 현재 자금 조달과 인력 충원, 계약 협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철도회사인 브라이트 라인에서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LA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시속 200마일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이 기술 결함 문제로 미 전역에서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국은 오늘 오전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서 방화벽 장애로 인한 데이터 연결 문제가 발생하자 운항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벤더 제공 방화벽이 다운돼 일부 운영 데이터에 대한 연결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행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는 이번 사태로 예정된 항공편 일정의 43%인 1,820편의 항공편이 지연됐고 9편의 항공편은 취소됐지만 이후 서부 시간으로 오전 8시 35분부터 정상적으로 운항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스웨스트는 지난해 말에도 전체 운항 일정의 절반가량인 16,700여 편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거나 결항되면서 정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할리우드가 15년 만에 셧다운 위기에 몰렸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 붐이 일면서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에 시달려온 헐리우드 작가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할리우드 작가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열악한 업무 환경에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100일 동안 진행된 파업은 당시 할리우드 영화의 3분의 2의 촬영을 중단시키면서 $21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당시 파업이 또다시 재현될 전망입니다. Writers are making 23% less than we were 10 years ago, while the companies are making record profits. And that's what we're looking to address. 11,500명으로 이루어진 작가 노조는 어제 파업 동참 투표를 진행했는데 97.8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노조 측은 스트리밍 TV 채널이 호황을 맞으면서 프로그램 제작 시즌이 짧아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금은 그대로라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e're just looking to be fairly compensated for the value we create. 하지만 제작사 단체와의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고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넷플릭스나 월트 디즈니 등 제작사들의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개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What you're looking at is sort of shows that you are anticipating a season coming up with in the next few months could be delayed as much as a year, if not more, depending on how the strike plays out. 한편 지난 2017년에는 할리우드 작가들이 파업 투표를 진행해 96%의 지지를 얻었지만 협상 막판 양측 합의로 파업을 피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현입니다. 한편 최근 LA 통합교육부가 교직원 노조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번에는 교사 노조의 인상안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늘 교사 노조와 봉급 21% 인상과 학급 인원 축소 등이 담긴 근로계약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 교사 노조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2번의 급여 인상을 통해 21%의 급여가 인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조원들과 LA 통합교육부 교육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LA 통합교육부 교사 노조는 교직원 노조 3만여 명과 함께 연대 파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NYC 스쿱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후 2시쯤 킹스브리지의 231번가와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걸어오더니 갑자기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때린 뒤 옆에 있던 보안관의 머리를 연달아 가격했습니다. 45세 호세 가르시아로 밝혀진 이 용의자는 현재 폭행과 행정방해, 위협과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번 사건까지 모두 11건 체포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직후 여성 경찰관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최근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2주 전 퀸즈에서도 뉴욕 경찰이 열차를 타고 가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필러를 맞은 후 입술이 부어오르는 부작용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고 무료 시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이자 LA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제시카 버커는 한 성형외과에서 무료 입술 필러 시술을 받은 뒤 입술이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버커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광고용으로 제공하는 무료 쿠폰에 당첨돼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커는 시술을 받은 입술이 계속 부풀어 올라 결국 필러를 녹이기 위한 재시술을 받았다면서 다시는 공짜 시술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술 필러는 대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먼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안전한 환경에서 시술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인 천식을 앓는 사람은 암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 대학 의대 생명의료정보학과 연구팀은 성인 천식 환자 9만 21명과 천식이 없는 27만 53명의 암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천식 환자가 일반인보다 암 발생률이 36%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천식 환자 그룹이 유방암과 전립선암, 폐암 등 13가지 암 가운데 9가지 암 발생률이 천식이 없는 그룹보다 높았습니다.
천식그룹은 특히 치명적인 피부암인 흑색종, 폐암, 혈액암, 신장암, 난소암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천식 환자 가운데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한 그룹은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암 발생률이 낮았으며 이는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가 천식 환자를 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천식이 여러 가지 암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최소 21명이 숨지고 환자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베이징 안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창문 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엔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임시로 만든 밧줄을 타고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쯤 중국 베이징 펑타이구의 한 병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지점은 입원 병동으로 안에 있던 71명의 환자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최소 2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1985년에 설립된 베이징시 의료보험 지정병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추가적으로 사상자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는 베이징에서 임대아파트 화재로 당시 19명이 숨졌는데 이번 화재의 피해 규모는 그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루 시차를 두고 격전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범죄 현장 방문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헬기에서 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모들과 차량을 타고 이동합니다. 방문지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의 러시아군 점령지. 푸틴 대통령은 군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Просил бы начать доклад с ситуации на Херсо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затем на Запорожском, а после этого 병사들에게는 정교회 부활절 휴일을 기념해 성화를 선물하며 격려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루안스크로 이동해 현재 정세를 보고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주민투표를 거쳐 헤르손과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등 4개 지역을 병합했으나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전방 격전지인 도네츠크주의 아우디이우카를 방문했습니다. 푸틴의 점령지 방문 하루 만에 인접한 격전지를 찾은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황을 보고받고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бути тут. Подякувати вам за вашу службу, за те, що бороните нашу землю, Україну, сім'ї наші. 아우디이우카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네츠크 중심가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으로 최근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점령지 방문을 범죄 현장 방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22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숨는 자가 범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하루 전 대국민 사과를 했던 민주당 지도부 공개회의에선 돈봉투 의혹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송영길 전 대표가 혹시나 당의 귀국 요청에 반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읽힙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분 아닙니까? 그에 상응하는 발언과 함께 또 조기에 귀국해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정근 녹취 파일에 직접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선 탈당 요구나 출당 같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저기는 무감각한 데구나. 윤리 기준이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정말 엉망이구나. 네. 국민의힘은 냉폭을 퍼부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하면 될 텐데 왜 외국으로 도망가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검찰청을 방문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전체로 의혹을 확산시켰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이 관여한 조직 범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중점을 두고 수사해야 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는 정치 수사가 아닌 비리 정치인 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한국에서 20대 사회 초년생이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20대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를 놔두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큰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모여들고 멀리 있던 사람들도 뒤돌아봅니다. 하지만 앞부분이 심하게 우그러진 가해 차량은 빠른 속도로 150m를 더 달리더니 비상등을 켜고 살짝 속도를 줄였다가 곧바로 우회전해서 달아났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피해 여성은 횡단보도에서 약 10m 가까이 날아가 그대로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 2시간 반 만에 현장에서 5km 떨어진 가해 운전자의 부모 집에서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1%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새벽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어린이집 교사로 이제 막 취업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진짜 취업한 지 3개월도 안 된 진짜 나이가 어린 친구입니다. 8시까지 출근이라서 조금 일찍 가서 일을 좀 하려고. 인근 대학병원에서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현실이 아닌 꿈 같습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에 제 동생이 전화가 올 것 같고.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한국의 한 원룸 주택가에서 한밤중에 누군가 창문을 열고 쳐다본다는 신고가 최근 잇따랐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았지만 불구속 처리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좁은 건물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새벽 1시. 불이 켜진 1층 창문 앞에 서더니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살짝 엽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창에 바짝 대고 방안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2주 전 이 남성은 근처 골목에도 나타났습니다. 어김없이 1층 원룸 창문 안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라고요. 한 번은 아예 다 열었고 두 번은 이제 방충망만 열고 도망갔습니다. 이 인근에서는 샤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창문을 열었다, 누군가 방창문을 열었다는 신고가 20여 차례나 접수됐습니다. 눈이 마주치진 않고 이렇게 창문을 열자마자 도망가는 모습, 뒷모습을 좀 봤어요. 그런데도 좀 그 후에도 또 온 걸 보면 약간 좀 소름 돋긴 하죠. 혼자 사는 세대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과 쉽게 창문을 열 수 있는 1층을 노렸습니다. 결국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깨에 묻은 먼지의 높이가 비슷하여 먼지가 그 담벼락을 건너다가 묻은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피해 지역에서 700m 가량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11차례나 남의 집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을 먹고 호기심에 남의 집을 엿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거 침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남성은 불구속으로 풀려났고 경찰은 이 일대에서 순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얼마 전 미국 에너지부와 연방수사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연방 상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중국 연구소로 지목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상원 보건위원회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 문서와 의학 논문, 언론 보도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인데요.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확실한 물증을 찾진 못했지만 많은 정황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한 게 2019년 10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12일 사이로 추정되는데 중국 연구원이 코로나 백신 연구에 착수한 시점도 그해 11월도 봤고요. 비슷한 시기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갑자기 생물학적 안전규칙 강화 조치가 발동됐다는 점도 정황 증거로 들었습니다. 또 베이징 고위 보건 인사가 우한으로 파견됐고 직원들에 대한 안전 훈련도 실시된 점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가 정치와 선거 제도에 불만이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연령 제한 등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게 부당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기각된 적이 있고요. 자신이 사는 가와니시 시의회 시정보고회에서도 시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며 입후보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러로 숨진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는데요. 아베가 특정 단체와 유착한 기성 정치인으로 평가하며 지난해 치러진 국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의 사진작가가 국제사진전에 출품한 이 그림, 세계 최대 사진대회 가운데 하나인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의 수상작인데요. 사실 이 이미지는 인공지능 AI가 만든 겁니다. 수상작이 발표되자 이 이미지를 출품한 보리스 엘다크제는 AI로 만든 사진이라는 사실을 밝혔고요. AI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라며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작가는 사진의 영역이 AI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작품을 냈다고 말했고요. 사진계에서 AI 이미지를 사진으로 봐야 할지 폭넓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기온은 나흘 전만 해도 28.5도까지 오르며 4월 기준으로는 136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7일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면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눈이 0.5cm 이상 쌓였습니다. 시카고 북쪽 위스콘신주 노스필드에는 56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늦어도 4월 초까지만 날리던 눈이 중순이 지나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돌고래 고기에서 정부가 허용하는 기준치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수은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호주 환경단체가 일본에서 판매되는 큰 코 돌고래 잡육두 팩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기준치의 80에서 많게는 100배 가까운 수은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단체는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일본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정부 차원에서 돌고래 고기를 판매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판매하는 업체는 큰 코 돌고래가 돌고래와 다른 고래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러자 환경단체는 큰 코 돌고래 역시 생물학적으로 돌고래과에 속한다며 판매업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에 거대한 몸집, 6,700만 년 전 지구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 뼈가 스위스 경매에서 550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 약 80억 원에 팔렸습니다. 높이 3.9m, 길이 11.6m인 이 공룡의 골격은 미국 내 지역 3곳에서 발굴된 티라노사우루스의 뼈 300개를 모아서 조립한 건데요. 티라노사우루스 골격이 유럽 경매로 나온 건 처음이고요.
유럽의 개인 수집가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주차요금 정산기 앞에서 잠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건물 주차장 출구를 향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이동하고 주차비 정산을 하는 차단기 앞에 멈춰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참을 움직이질 않는데요. 뒤따르던 차들이 하나 둘 늘고 어느새 출차 대기줄이 주차장 안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기다리던 뒷차 운전자가 멈춰선 차량에 다가가 보니 이 운전자 카드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겁니다. 경찰이 출동해 창문을 두드려도 미동조차 없던 운전자. 결국 소방대원까지 출동해 차문을 강제로 열고 운전자를 끌어냈는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한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 멀쩡히 운전하고 가는데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차를 가로막고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하얀색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속도를 줄여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다가온 남성, 다짜고짜 술 좀 마신 것 같은데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실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지만 판정은 정상, 술을 마시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리슨이는 부부 동반 모임을 한 식당에서 일행이 반주하긴 했지만 운전해야 하는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데요. 뭔가 미심쩍어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그 남성은 식당에서부터 부부를 졸졸 따라왔던 겁니다. 누리꾼들은 차량 운행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신고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음주가 의심되면 경찰 신고부터 해야지 굳이 차를 막고 으름장부터 놓을 필요가 있었겠냐며 뭔가 다른 목적을 갖고 뒤따라왔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여객기 통로 여기저기 식기와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객실 벽과 선반, 천장 곳곳에도 와인 자국과 음식물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포르투갈을 향하던 여객기 안 모습인데요. 승객들이 기내식을 먹는 시간 갑작스럽게 기상이 악화되며 심한 안기류를 만난 여객기 동체가 흔들려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승객 등 최소 10명이 다쳤다고 하니 난기류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밤하늘에 푸른빛을 띠는 소용돌이가 관측됐는데요. 이 현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UFO 같다, 블랙홀이 저런 모습일까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오전 2시쯤 미국 알래스카주의 북쪽 밤하늘에서 청록색 빛의 소용돌이가 떠올랐습니다. 소용돌이는 나선형 궤도를 그리며 하늘을 가로지르다가 점점 몸집을 키우는가 싶더니 이내 사라졌는데요. 신비로운 모습에 온갖 추측이 본물터지듯 나왔지만 실제로는 캘리포니아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이 스페이스 X의 팰컨 9 로켓에서 배출된 배기가스가 빛에 반사된 거라는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관측된 적이 있죠. 지난해 12월 30일 우리 군이 쏘아올린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마치 밤하늘에서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듯해 전국 각지에서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빨간 옷을 입은 피자 배달원이 집 앞에 서 있는데요. 그런데 배달할 생각은 않고 어딘가 유심히 쳐다보기만 합니다. 배달원은 저 멀리 검은색 경찰차를 확인하더니 이 피자를 든 채 서둘러 걸어가는데요. 그리고는 갑자기 달려오는 남성의 다리를 걸어 그 자리에 넘어뜨립니다. 알고 보니 넘어진 남성은 차량 절도범으로 경찰을 피해 도주하고 있던 건데요. 배달원의 빠른 판단력 덕분에 범인도 체포하고 배달하던 피자도 무사히 손님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각종 음료컵에 플라스틱 용기까지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요. 분리배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이번 주말 사범대 쓰레기통 근황이라며 재학생이 쓰레기통 주변으로 쓰레기가 넘쳐나는 사진을 올린 건데요. 누리꾼들은 학생들 가르치겠다는 이들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회층은 미화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쓰레기로 얼마나 힘들지 가늠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8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